대한민국 여권을 받기 위해서 애국가가 1절부터 4절까지 외워서 부르고 거기 그 테스트하는 그 시험에 합격하려고요. 그걸 막 하는 거죠. 일본으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의 조총련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민단 또 조총련 인사들이 한국 여권을 구하기 위해서 최근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예, 일본 조총련 인사들이 왜 어떤 목적으로 한국 여권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달이 났는지 우리 공 작가님께서 들으신 얘기라든가 네. 예, 분석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조총련들에게는 네, 그들의 조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렇겠죠. 북조선입니다. 네. 그래서 늘 지금까지 그 생각을 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과거 우리가 가족 찾기 운동을 그때 우리가 KBS에서 일본으로 가서 헤어졌던 사람들, 또 전쟁으로 인해서 헤어졌던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혈육을 찾는 그런 참 가슴 뭉클한 그런 일들이 있었죠. 네. 근데 지금은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제작한 한류 드라마, 영화, 한국 노래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를 휩쓸어 버리면서 일본 지역도 예외가 안 되겠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는 조총련인데 이 손주, 아들 얘들은 내가 조선 사람 맞나? 근데 난 어느 쪽이지? 남조선이야, 북조선이야?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지금 보다 보니까 이제는 아버지, 할아버지 조총련 세대들이 손주 세대, 지금 MZ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젊은 세대들의 통제가 안 된다 그래요. 자, 왜 그러냐면 한국이 갖고 있는 너무나 좋은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아니 어느 걸 하든지 간에 과거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일본 샤프 펜슬 하나 써보는 게 꿈이었다. 그렇습니다. 세월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저도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은 대한민국 물건을 일본 사람들이 선호해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의 문화 콘텐츠를 일본이 너무나 애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군사 방위산업 분야, 그다음에 자동차 배터리 분야, 반도체 분야, 원자력 발전 분야 이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거의 최첨단의 초우량의 기술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집적돼 있단 말이에요. 좀 제가 좀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독일보다도 더 낫다고 얘기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기술이 지금 그 정도로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특히 방위산업 현장에서는요. 단계별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30계단씩 이렇게 퀀텀 점프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KF-21이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그 동영상이 뜨더라고요. 네. 이 비행기 전투기가요. 쓰러지지 않고 이 수직 상승해서 올라가는 건요. 대단한 기술이거든요. 네. 제가 이전에 봤던 비행기 F-22라고 하는 미국의 최고급 전투기 랩터. 그 F-22가 그걸 하는 걸 봤지 다른 비행기들이 하는 걸 전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이미 우리 보라매 전투기 KF-21 벌써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지금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사에서 벌어졌듯이 재래식 무기가 지금 미국도 동의 나왔거든요. 생산이 안 됩니다. 구해달라고 요청할 때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지난번에도 그 오스틴 그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 와가지고 그때도 얘기했을 때가 야 니네 갖고 있는 거 좀 달라고 미사일도 좀 달라고 막 이렇게 막 간절하게 얘기했던 게 이제는 한국이 과거에 미국의 물자를 받고 미국의 군수 물자를 가져다 우리나라를 지키던 그 수준이 이젠 더 이상 아니고요. 대한민국 스스로가 방어를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사일 같은 경우는요. 차고 넘쳐서 미사일을 보관할 수 있는 그 전문 선박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이 번창하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북한이요. 쪼그라들다 못해서 이제는 안에서 깨져가고 있습니다. 내파되고 있어요. 부실하게. 그러다 보니까 조총련에서요. 야 이거 여차직해서 일본에서도 뭐 제대로 사람 대접받고 살려면 북조선 이게 아니라 남조선 여권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여권을 받기 위해서 애국가가 1절부터 4절까지 외워서 부르고 네?
거기 그 테스트하는 그 시험에 합격하려고요. 그걸 막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청년이 지금 무슨 짓을 하냐면 북쪽에다가 공작금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보내야 되는데 돈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북쪽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미국 CIA한테 팝니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북한에다 전달을 해줘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도 자기들이 지금 무너져 내린다는 걸 알거든요. 특히나 집권층이고 핵심 계층에서 더 잘합니다. 지금 북쪽 아이들은. 그래서 지금 어떤 부탁까지 지금 일본 통해서 오냐면요. 야, 니네 여권 만들 때 내 거들, 내 가족들 것도 좀 만들어줘. 이 얘기가 평양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 사람들도 만약에 체제가 붕괴되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만세 부르면서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고 싶은 거겠죠. 응? 물론 이 과정에서 대남 비밀 공작 요원이 남쪽 사회를 갖다 교란하고 어떤 폭동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여권을 만든다면 매우 위험하지만은 그건 우리가 이제 잘 선별해서 걸러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무너져가는 북조선을 바라보면서 이 조청년들은 이제 살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정보는 미국에다 팔아서 거기서 생기는 그 돈을 가지고 북조선에 지원을 해주면서 그리고 자기들 또한 대한민국 여권을 보유하고 심지어는 평양인 애들 여권을 요구하는데 평양에서요. 애들 수능 시험 대비하는 문제집까지 구해달라는 겁니다. 왜? 남조선 와가지고 공부는 계속 해야 될 거니까 미리미리 준비시킨다. 이런 거 참 얼토당토하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사실이래요. 다. 네, 그러니까 얼마만큼 지금 북조선이 다 돼가고 있다는지를 갖다가 아주 단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그런 시그널이라 하겠습니다.